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이 깊었는데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온갖 생각들이 밀려와 마음을 괴롭히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괜히 불안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경험 말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늘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를 받고 한 번 들은 소리를 몇 날 며칠 되새기며 괴로워하지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작은 불편을 발견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끝없이 파고들며 불안을 키웁니다. 이런 마음은 마치 멈출 줄 모르는 파도와도 같습니다. 잔잔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끊임없이 일렁이며 결국 자기 자신을 지치게 만들지요. 잠을 자려 해도 눈을 감으면 더 많은 생각들이 몰려와 피곤한 몸은 누워 있어도 정신은 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가져라.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예민한 사람에게 이런 말은 오히려 자신을 더 탓하게 만들 뿐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신경이 많을까? 왜 나는 약할까? 그 생각이 또 다른 불안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잡념의 굴레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얽매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두려움, 이미 지나간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의 순간을 잃고 눈앞의 평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은 건 잘못이 아닙니다. 예민한 건 결함이 아니라 세상을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섬세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그 힘이 자신을 갉아먹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방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지혜.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눈을 키우는 법. 셋째, 인간관계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드는 쉬운 방법.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안에 잠 못 이루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앞으로의 관계 속에서 숨 쉴 공간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평온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뒤 혼자 돌아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낼 말인데 예민한 사람은 그 한마디에 며칠씩 마음을 붙잡히곤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무심코 요즘 좀 피곤해 보여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은 그냥 걱정의 표현이라 여기겠지요. 하지만 생각이 많은 사람은 내가 지쳐 보일 만큼 초라해졌나?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밤새 마음을 괴롭힙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볼까요? 직장에서 상사가 보고서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성하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도는 업무 개선을 위한 단순한 조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내가 무능한가? 앞으로 기회가 줄어드는 건 아닐까? 다른 동료들과 비교당하는 건 아닐까? 끝없이 가지를 치며 불안을 키우지요.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혹시 실수하거나 무시당하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점검하려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말 대부분은 깊은 뜻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하고 상대의 의도까지 단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키우는 것이지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그 사람이 피곤해 보인다고 했구나. 보고서를 더 신경 쓰라 했구나. 그 사실까지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 의미를 덧붙이지 않고 추측으로 감정을 채우지 않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를 있는 그대로 보기라 합니다.
상대의 말에 의미를 더하지 않고 현재의 사실만 바라보는 태도. 이 태도만 가져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대부분 추측과 상상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의 말 때문에 며칠째 마음을 붙잡히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에 내가 덧붙인 생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불안은 조금씩 약해지고 마음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처럼 작은 사례 속에도 우리가 불안을 줄이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예민한 마음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민한 마음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주 피로를 불러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피로는 깊어집니다. 친구와의 약속이 취소되었을 때 상대는 단순히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많은 사람은 내가 혹시 불편한 사람이 되었나? 상대가 나를 멀리하려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을 끝없이 이어갑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비슷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툭 던진 짧은 말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지요. 너는 왜 늘 그렇게 걱정이 많니? 이 말 한마디가 비난처럼 들려 가슴 깊숙이 남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내가 문제 많은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스스로를 탓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예민한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 거리를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받을까 두렵고 만나지 않으면 외로움이 더 깊어지지요. 그러다 보니 관계 속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늘 양가적인 감정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관계의 균형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성품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꼭 나 때문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바쁘면 약속을 취소할 수 있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말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 잘못과 연결 지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경계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말과 태도를 너무 깊이 받아들입니다. 상대가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전부 내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불편했구나. 그것은 그 사람의 감정일 뿐, 나의 본질과는 다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공감의 능력이 뛰어나지만 자신에게는 공감을 잘 주지 못한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마음에는 세심하게 다가가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무척 엄격하지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자신에게도 따뜻한 눈길을 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흔들었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이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그 섬세함이 상처가 아니라 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조금씩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철학자와 전문가의 시선에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왜 이런 어려움에 빠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의 마음을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깊이 관찰해 왔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마음이 예민한 사람은 자신의 내부에서 적을 키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생각과 해석이 스스로를 가장 크게 괴롭힌다는 뜻이죠. 실제로 예민한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자극보다 그 자극을 해석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한마디의 말이 10개의 의심으로 변하고
한 번의 시선이 100가지의 불안으로 커져버립니다. 이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며 그 결과 마음은 늘 긴장 속에 머물게 됩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곧 세계를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 모든 일이 불안하게 보이고, 마음이 평온하면 주변의 작은 소란도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지요. 현대 심리학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해석의 폭이 넓고 그 폭이 곧 불안의 크기가 됩니다. 따라서 해석의 고리를 줄이고 사실만 보는 연습을 하면 불안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민한 건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을 더 깊게 바라보는 힘입니다. 다만 그 힘이 자기 자신을 갉아먹지 않도록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되지요. 만약 여러분이 불안에 자주 흔들린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인가? 이 질문 하나가 불안을 끊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민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조금 더 편안히 이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철학과 불교의 지혜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예민함이 힘으로 바뀌려면 현실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철학과 불교의 사상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거리두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집착을 강조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내 존재 전체와 연결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어 바라보는 것이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라도 그들의 말은 단지 그 순간의 감정 표현일 뿐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짓는 기준은 아닙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거리를 잘 지켜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 있는 그대로 보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실과 해석의 분리라고 말합니다. 그가 약속을 취소했다.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그 뒤에 나를 싫어하나 보다라는 생각은 해석일 뿐이지요.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습관이 자리 잡히면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내 감정을 돌보는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감정은 이해될 때 힘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불안한 이유를 차분히 써보거나 명상과 호흡을 통해 마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예민한 마음을 지혜로 바꾸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타인의 말과 시선을 모두 받아들이면 결국 내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울타리입니다. 필요할 땐 거절하고 힘들 땐 거리를 두며 내 마음을 지켜내는 태도 말입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이는 결국 모든 것을 지킨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아야 다른 사람과도 건강하게 관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관계 속에서 늘 불안하고 지친다면 먼저 자기 마음의 울타리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울타리가 든든해야 어떤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철학자와 전문가들의 명언과 통찰을 바탕으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민한 마음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들고 또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철학자와 전문가들의 통찰을 빌려 조금 더 구체적인 해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은 자유의 어두운 그림자다라고 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자주 느끼는 불안은 사실 삶을 더 깊게 성찰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즉, 불안은 결코 약점만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불안을 관리하지 못하면 삶의 짐이 되고 관리한다면 성찰과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현대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은 자신의 예민함을 부정하고 그것을 고치려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민함은 고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자원입니다. 내가 예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특성을 잘 다루려는 태도가 불안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부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결이 일어나는 것은 물의 잘못이 아니다. 마음속 파도가 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물결을 쫓아가 끝없이 요동치느냐 아니면 지켜보며 흘려보내느냐, 그 차이가 평온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예민한 마음을 지혜롭게 다루려면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잠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있구나, 나가고 있구나. 이 단순한 인식만으로도 잡념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이 습관은 불교 수행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계 선언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예민한 사람은 침묵하며 속으로 사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짧게라도 그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투자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의 울타리를 존중해달라는 요청이지요.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의 관계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상상 속에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현실보다 상상 속 불안을 크게 키웁니다. 따라서 불안을 느낄 때 이건 사실인가 아니면 내 상상인가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불안은 제자리를 잃고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묶어 현실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따뜻한 조언과 정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불안을 줄이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인간관계 속에서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의 말에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의 사실만 보고 해석을 줄이는 것, 그것이 불안을 절반 이상 줄이는 길입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꼭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면 괜한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지혜처럼 사람은 각자의 성품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도 나누었습니다. 자기 경계를 세우고 내 감정을 돌보며 필요할 땐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내 울타리가 단단해야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의 명언이 전해주는 메시지도 같았습니다. 불안은 약점이 아니라
삶을 깊이 성찰하는 능력의 그림자라는 것. 그리고 그 불안을 관리하는 힘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그 파도를 쫓아가 요동치느냐, 지켜보며 흘려보내느냐가 평온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민함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 섬세함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삶의 질을 바꿀 뿐입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 먼저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바탕이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불안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길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민한 마음을 다스리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지고 밤이 고요히 찾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이 깊었는데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온갖 생각들이 밀려와 마음을 괴롭히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괜히 불안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경험 말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늘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를 받고 한 번 들은 소리를 몇 날 며칠 되새기며 괴로워하지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작은 불편을 발견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끝없이 파고들며 불안을 키웁니다. 이런 마음은 마치 멈출 줄 모르는 파도와도 같습니다. 잔잔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끊임없이 일렁이며 결국 자기 자신을 지치게 만들지요. 잠을 자려 해도 눈을 감으면 더 많은 생각들이 몰려와 피곤한 몸은 누워 있어도 정신은 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가져라.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예민한 사람에게 이런 말은 오히려 자신을 더 탓하게 만들 뿐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신경이 많을까? 왜 나는 약할까? 그 생각이 또 다른 불안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잡념의 굴레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얽매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두려움, 이미 지나간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의 순간을 잃고 눈앞의 평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은 건 잘못이 아닙니다. 예민한 건 결함이 아니라 세상을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섬세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그 힘이 자신을 갉아먹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방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지혜.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눈을 키우는 법. 셋째, 인간관계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드는 쉬운 방법.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안에 잠 못 이루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앞으로의 관계 속에서 숨 쉴 공간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평온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뒤 혼자 돌아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낼 말인데 예민한 사람은 그 한마디에 며칠씩 마음을 붙잡히곤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무심코 요즘 좀 피곤해 보여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은 그냥 걱정의 표현이라 여기겠지요. 하지만 생각이 많은 사람은 내가 지쳐 보일 만큼 초라해졌나?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밤새 마음을 괴롭힙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볼까요? 직장에서 상사가
보고서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성하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도는 업무 개선을 위한 단순한 조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내가 무능한가? 앞으로 기회가 줄어드는 건 아닐까? 다른 동료들과 비교당하는 건 아닐까? 끝없이 가지를 치며 불안을 키우지요.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혹시 실수하거나 무시당하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점검하려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말 대부분은 깊은 뜻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하고 상대의 의도까지 단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키우는 것이죠. 이럴 때 필요한 건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그 사람이 피곤해 보인다고 했구나. 보고서를 더 신경 쓰라 했구나. 그 사실까지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 의미를 덧붙이지 않고 추측으로 감정을 채우지 않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를 있는 그대로 보기라 합니다. 상대의 말에 의미를 더하지 않고 현재의 사실만 바라보는 태도. 이 태도만 가져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대부분 추측과 상상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의 말 때문에 며칠째 마음을 붙잡히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에 내가 덧붙인 생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불안은 조금씩 약해지고 마음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처럼 작은 사례 속에도 우리가 불안을 줄이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예민한 마음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민한 마음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주 피로를 불러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피로는 깊어집니다. 친구와의 약속이 취소되었을 때 상대는 단순히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많은 사람은 내가 혹시 불편한 사람이 되었나? 상대가 나를 멀리하려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을 끝없이 이어갑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비슷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툭 던진 짧은 말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지요. 너는 왜 늘 그렇게 걱정이 많니? 이 말 한마디가 비난처럼 들려 가슴 깊숙이 남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내가 문제 많은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스스로를 탓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예민한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 거리를 두려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받을까 두렵고 만나지 않으면 외로움이 더 깊어지지요. 그러다 보니 관계 속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늘 양가적인 감정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관계의 균형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성품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꼭 나 때문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바쁘면 약속을 취소할 수 있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말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 잘못과 연결 지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경계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말과 태도를 너무 깊이 받아들입니다. 상대가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전부 내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불편했구나. 그것은 그 사람의 감정일 뿐, 나의 본질과는 다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공감의 능력이 뛰어나지만 자신에게는 공감을 잘 주지 못한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마음에는 세심하게 다가가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무척 엄격하지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자신에게도 따뜻한 눈길을 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흔들었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이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그 섬세함이 상처가 아니라 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조금씩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철학자와 전문가의 시선에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왜 이런 어려움에 빠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의 마음을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깊이 관찰해 왔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마음이 예민한 사람은 자신의 내부에서 적을 키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생각과 해석이 스스로를 가장 크게 괴롭힌다는 뜻이죠. 실제로 예민한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자극보다 그 자극을 해석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한마디의 말이 10개의 의심으로 변하고 한 번의 시선이 100가지의 불안으로 커져버립니다. 이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며 그 결과 마음은 늘 긴장 속에 머물게 됩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곧 세계를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 모든 일이 불안하게 보이고, 마음이 평온하면 주변의 작은 소란도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지요. 현대 심리학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해석의 폭이 넓고 그 폭이 곧 불안의 크기가 됩니다. 따라서 해석의 고리를 줄이고 사실만 보는 연습을 하면 불안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민한 건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을 더 깊게 바라보는 힘입니다. 다만 그 힘이 자기 자신을 갉아먹지 않도록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되지요. 만약 여러분이 불안에 자주 흔들린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인가? 이 질문 하나가 불안을 끊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민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조금 더 편안히 이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철학과 불교의 지혜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예민함이 힘으로 바뀌려면 현실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철학과 불교의 사상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거리두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집착을 강조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내 존재 전체와 연결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어 바라보는 것이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라도 그들의 말은 단지 그 순간의 감정 표현일 뿐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짓는 기준은 아닙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거리를 잘 지켜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 있는 그대로 보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실과 해석의 분리라고 말합니다. 그가 약속을 취소했다.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그 뒤에 나를 싫어하나 보다라는 생각은 해석일 뿐이지요.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습관이 자리 잡히면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내 감정을 돌보는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감정은 이해될 때 힘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불안한 이유를 차분히 써보거나 명상과 호흡을 통해 마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예민한 마음을 지혜로 바꾸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타인의 말과 시선을 모두 받아들이면 결국 내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울타리입니다. 필요할 땐 거절하고 힘들 땐 거리를 두며 내 마음을 지켜내는 태도 말입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이는 결국 모든 것을 지킨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아야 다른 사람과도 건강하게 관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관계 속에서 늘 불안하고 지친다면 먼저 자기 마음의 울타리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울타리가 든든해야 어떤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철학자와 전문가들의 명언과 통찰을 바탕으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민한 마음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들고 또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철학자와 전문가들의 통찰을 빌려 조금 더 구체적인 해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은 자유의 어두운 그림자다라고 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자주 느끼는 불안은 사실 삶을 더 깊게 성찰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즉, 불안은 결코 약점만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불안을 관리하지 못하면 삶의 짐이 되고 관리한다면 성찰과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현대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은 자신의 예민함을 부정하고 그것을 고치려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민함은 고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자원입니다. 내가 예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특성을 잘 다루려는 태도가 불안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부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결이 일어나는 것은 물의 잘못이 아니다. 마음속 파도가 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물결을 쫓아가 끝없이 요동치느냐 아니면 지켜보며 흘려보내느냐, 그 차이가 평온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예민한 마음을 지혜롭게 다루려면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잠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있구나, 나가고 있구나. 이 단순한 인식만으로도 잡념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이 습관은 불교 수행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계 선언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예민한 사람은 침묵하며 속으로 사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짧게라도 그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투자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의 울타리를 존중해달라는 요청이지요.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의 관계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상상 속에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현실보다 상상 속 불안을 크게 키웁니다. 따라서 불안을 느낄 때 이건 사실인가 아니면 내 상상인가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불안은 제자리를 잃고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묶어 현실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따뜻한 조언과 정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불안을 줄이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인간관계 속에서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의 말에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의 사실만 보고 해석을 줄이는 것, 그것이 불안을 절반 이상 줄이는 길입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꼭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면 괜한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지혜처럼 사람은 각자의 성품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도 나누었습니다. 자기 경계를 세우고 내 감정을 돌보며 필요할 땐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내 울타리가 단단해야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의 명언이 전해주는 메시지도 같았습니다. 불안은 약점이 아니라 삶을 깊이 성찰하는 능력의 그림자라는 것. 그리고 그 불안을 관리하는 힘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그 파도를 쫓아가 요동치느냐, 지켜보며 흘려보내느냐가 평온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민함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 섬세함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삶의 질을 바꿀 뿐입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 먼저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바탕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불안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길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민한 마음을 다스리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지고 밤이 고요히 찾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